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을 쓴 작가 정철민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힘들어하냐, 자녀 양육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 양육이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 상황을 크게 느끼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적절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고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이나 자녀 양육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사실 잘못된 조언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 상황이 아이의 상태, 아이의 발달 정도, 또 아이의 기질, 아이의 심리 상태, 미묘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딱 그 문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이것들이 이 문제 상황이 그 부모의 그 심적인 상태 또 이 내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걸 상담한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점을 좀 제시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화가 나는 문제 상황들이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는 아이의 부모라면 그 문제 상황, 첫째 아이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 아이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적어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문제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적어놓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은 정말 나중에는 이제 웃고 이제 아이들이 크거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생기는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가 되면 이게 내가 했던 게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닥치면 이 문제가 커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특히 유초등생 엄마들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 놓고 보면 문제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상황이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이 2가지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신기하게. 여러분, 의외로 간단하죠?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 아이가 못마땅한 상황들을 적어보시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학습에 관한 요소가 있죠. 또 기본적인 먹고 자고 씻고 입는 그런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정서와 관계에 관련된 문제, 기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로 적어놓은 문제, 이제 어머니들과 상담하면서 적었던 문제, 이 문제에서 사실 벗어나질 않아요. 문제 상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 명확해지고 의외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자, 아이 마음을 받아줄 거냐, 아니면 밀어붙일 거냐, 아니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거다. 이게 아이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분별하는 거. 이걸 헷갈리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아이가 분노를 어떤 학교에 갔다 와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의 문제죠. 아이의 문제니까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엄마들이 이럴 때 내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아이의 문제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들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자기 상황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상황을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또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의 문제도 아닌 상황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파란색 영역인데 이 파란색 영역이 더 커지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책상 위에 무슨 낙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낙서하니까 부모가 짜증이 나, 화가 나.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죠. 이걸 아이의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 내가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훈육을 해야 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스킬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진짜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지 모를 때 일어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아이의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성이 떨어집니다. 왜? 부모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정도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도와줘야 될 게 있고 기다려줘야 될 게 있고 또 잘 들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줘. 엄마가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의 자기 주도성과 문제 해결력과 능력, 잠재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가 무기력하게 되거나 자기의 잠재 능력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무기력해지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 또 아이에게 부모 자신의 문제를 전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행동이야.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내면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과거에 있던 기억이 촉발돼서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이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이가 역시 분노가 생기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헷갈리면 누가 문제인지 헷갈리게 되면 결국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만 한다면 자녀 양육이 쉬워져요. 정말 아이들과 부모, 엄마가 행복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속상한 거냐. 엄마는 속상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아이의 문제예요. 그럼 아이의 문제면 접근하는 방법이, 스킬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해. 그래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이건 뭐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왜 힘든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모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훈육을 하든지 하셔야지 됩니다. 훈육을 하더라도 이 부모의 문제가 아닐 때는 목소리가 차분해지죠.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훈육이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훈육이 안 되는 이유는 화가 난 상태에서 훈육을 하면 아이가 내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보죠. 문제의 상황을 통찰하기 프레임입니다. 형제가 자주 싸워요. 이때
엄마, 이 형제들이 자주 싸울 때 나타나는 셀프톡. 또 싸우네. 그죠? 또 싸우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또 싸우네 하고 엄마가 계속 화를 냈어요. 이거를 문제 상황이라고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엄마는 화를 내고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또 싸우고 이게 반복되니까 관계는 안 좋아지고 계속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자, 이제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왜 나에게 힘이 들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게 힘이 들지? 이게 누구의 문제지? 이렇게 해요. 자, 이게 힘이 든 이유는 보니까, 형제는 싸우면 안 돼. 형은 동생을 잘 돌봐야 돼. 엄마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싸우면 안 돼. 형은 동생을 잘. 꼭 그럴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은 아니죠.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지금 엄마가 집중하는 거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형제가 싸울 때, 형제는 자연스럽게 크면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엄마인 내가 이걸 좋은 훈육의 기회고, 아이들을 더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좋은 훈육의 기회로 삼는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문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된 거죠. 훈육의 기회가. 어떨 때? 내 문제가 아닐 때. 근데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걸 나도 모르게 형제가 싸우면 안 돼. 형은 동생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신념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화가 나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누구 문제였어요? 엄마 문제였죠. 근데 엄마의 문제인지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엄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형제의 싸움을 훈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훈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스킬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스킬을 익혀서 이제 사용하면 형제들이 덜 싸우게 되고 사회성을 기르고 형제들끼리 좋은 관계를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 상황의 통찰하기,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서 진짜 내가 왜 이게 힘든 거냐, 이게 나의 어떤 신념이 작동한 거냐, 그 신념이 진짜냐,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이것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뭐냐, 내가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 상황에서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또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자녀 양육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혼란을 겪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